자, 가정교사십니다. 최국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그래프 많이 들고 오셨네. 오늘 그래서 오기 전에 저기 한 4장 축소한 건데 공장장 배려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프가 점점 줄어야 됩니다. 한 3장 정도로 줄고 예. 그 3장은 최소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 보통 한 20장씩 준비해 오시니까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어제 제가 홍사원 경제쇼에 나왔던 거 아시죠? 압니다. 오후에. 예. 어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예. 오늘 어저께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예. 원래 연속이에요. 원래 홍사원 기자가 하고 2시간 하기로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못 하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미뤘는데 그 중간으로 좀 저기 이게 뉴스 공장에서 해야 될 얘기가 있고 거기서 해야 될 얘기가 따로 있더라고 보니까요. 거기는 이제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해설을 할 수 있고 예. 여기는 짧게 포인트만 짚어줘.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했던 거를 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홍사원 기자쇼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게 진검다리군요. 예. 자, 오늘 할 얘기는 그러면 그러면 요 얘기를 완전하게 다 이해하려면 예, 홍사원 경제쇼를 보시면 어제 예. 편을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 다음 주에 또 이어집니다. 희한한 방식의 또 홍보가 자, 예.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광고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예. 그 DSR 비율이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소득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이 빌린 돈 갚냐 이거죠. 이게 비율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소득이 100이면 예. 한 50까지만 빚을 내준다. 뭐 이런 예.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그 주요 국가들 한 3개 국가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가계 민간 부분이라든가 정부 부채 쭉 발표하는 게 있는데 네. 2분기께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어요. 네.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좀 주목되는 게 뭐냐면 이 DSR 비율인데 네. DSR 비율이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건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부채 빠르게 비율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계 부채가 네. 꺾였거든요. 사실은요. 가계부채는. 예, 지난 제가 시간에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했잖아요. 예. 21년 4분기 이후에 예. 꺾이기 시작했는데 예. 근데 이건 올라간단 말이에요. DSR 비율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은행 대출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은행 대출이 주담대가 주로 증가를 그렇죠. 예, 주담대가 증가를 하고 있죠. 주담대. 특히 이제 그러니까 정책 주택 금융이 일반 대출은 줄어드는데 예. 그 주택을 담보로 예. 받는 대출은 늘어가고 있다 오히려. 예, 그것도 특히 정택 주택 금융이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빚내라고 한 거. 예, 그렇죠.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DSR이라는 것이 이제 전체 가계 부채하고 전체 소득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GDP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분모 분자를 생각해야 돼요.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 DSR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소득 증가율이 낮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거죠. 분모가 작아지는 우리나라는 이자가 미국보다 훨씬 낮잖아요.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DSR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소득 소득이 증가율이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아하.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이 좀 있는 거예요. 특성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굉장히 지금 둔화되고 있다. 소득이 줄어들고 예,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질 가계 소득이 줄어들고 왔던 거를 마이너스 행진하는 거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줄어들 때도 예. 보면 1분위에 있는 양반들은 안 줄어들잖아요. 예. 근데 1분위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 전체가 사실은 가라앉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가난해지는 없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빠른 걸 좀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예. 그 다음 그는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문재인 정부 때요. 이게 분기당 그러니까 DSR 비율의 증가 속도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분기당 그러니까 0.08%포인트가 증가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가계부채가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간다고 걱정 예. 많이 했는데 3배예요 지금? 예. 이건 DSR 비율이니까 가계부채하고 약간 다르지만은 실질적인 부담이죠. 그러니까 가계 상한 부담이죠. 그런데 이게 3배나 올라갔습니다. 0.24%. 가계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담인 거죠 이거는. 부담이죠. 그렇죠. 예. 예. 부담인데 3배나 올라갔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분기당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3배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가를 우리가 그 감잡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주 원인이 주담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정부가 올 초부터 계속 내놓은 뭐 40년 주담대라든가 예. 그 뭐 50년 주담대도 있었죠. 50년 주담대도 있고 예. 그 정책으로 만들어낸 예. 빚내서 빚 사라, 예. 빚내서 집 사라. 예. 예.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총력을 다해서 부동산 시장 방어를 지금 이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업계를 민간인이 빚내서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가계하고 거기다 이제 뭐냐면 저는 이제 국가 경제까지 저는 이걸 그러니까 희생시키면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걸 방어해주고 있는 건데. 왜냐 그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하셨죠. 국가 경제가 희생된다는 의미는 이렇게 해서 받쳐본 소득이 줄어들면 돈을 안 싼. 그렇죠. 안 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그 메커니즘을 보여드리려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 근데 이게 이제 거의 지금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막바지가 보이는 게 오늘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저께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중 은행들 인터넷 은행까지 포함해서 시중 은행들이 그러니까 9월 말까지 3분기까지 국회 양경숙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는 요청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그 연체액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연체액과 연체율이 쭉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된 게 있었는데 MZ 세대가 저기 저 그림에 이제 이 그림이 화면에 이제 떴네요. MZ 세대면 이제 20대 30대예요. 이제 많이 이제 연끌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주택 샀다는 이 MZ 세대 연체액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죠. 정도로 너 벼락거지 될래? 그러면서 이 MZ 세대를 확 끌어들였잖아요. 그렇죠. 연끌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이 생각했던 거는 주택 시장이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럼 뭐 자기가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밋빛 그림을 그린 건데 근데 그때 이미 이제 전문가들은 경고했었거든요. 이거 떠넘기는 거다. 그렇죠. 희생양 삼기죠. 갭 투자한 그 세력들이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주택 가격 오르지 않을 걸 알고 떠넘기고 있는 거다. 그걸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MZ 세대를 거기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끝날 때 무렵하고 비교해가지고 3배 이상이 증가했어요. 연체액이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큰 위기죠. 이때 같이 했던 언론들도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때 얼마나 연끌 몰아붙였어요. 한 서너 달 동안. 그때 산 사람들이잖아요. 다. 야, 이분들 큰일 났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희생양이 된다고 방송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 뉴스공장하고 다스베이더밖에 안 떠들었어요. 지금 사면 안 된다고. 사면 안 된다고 이거 물량 또 하나 주는 거라고 열심히 떠드는데 그때 언론은 주로 벼락거지 될래. 지금 당장 이거 연끌해야 된다고 그때 사기꾼들 진짜. 특히 20대가 연체율이 제일 지금 높거든요. 전체 이게 지금 화면에 안 올릴 겁니까? 화면에 이제 보이는 이거는 이제 전체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인데 연체율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저 빨간색이 윤석열 정권에서 지금 이게 증가하는 겁니다. 빨간색 수치들이. 근데 굉장히 빠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가라앉고 있었어요. 오히려 연체율이요. 다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소득이 뒷받침 안 돼서 결국 그러는 거예요. 금리 부담도 있지만은. 전체 말고 주담대 MZ 세대 연체 급증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바꿔주세요. 그 앞에 지나갔어요. 그랬나요? 시간 없으니까 또 오늘 지금 본론 보여드릴게 지금 이제 뒤에 남았기 아직도 본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가계부채하고 그다음 그림 좀 가계 소비하고 관련은 이 그림 말고 가계부채와 가계 소비를 이제 소비하고 소득을 지금 이제 억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난 30년 동안에요. 지난 30년 동안에 30년 그래프입니까? 이게 분기당이니까는 120개 자료예요. 120개 자료니까는 통계적으로도 굉장히 뒷받침이 되는 건데 가계부채하고 가계소비가 상관성이 보게 되면 94%나 됩니다. 절대적이네요. 그건 뭐 상식적으로도 금방 이해가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자료로 이제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것뿐이에요. 아니 부채가 많으면 쓸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한마디로. 소비가 그러니까는 그 동안에 쭉 이제 억압된 이유가 가계부채가 주요 요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확인되어진 것이고요. 그다음 그림 좀 봐주세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죠.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경제를 이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바로 그거고 소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국가 경제의 소득들이 줄어드는 거죠.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의 핵심은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빚을 계속 졌어야 했고 그러면서 계속 그 부채 주담대에 해당되는 가계부채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소비는 점점 좀 줄어들게 돼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부동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벌 건설자본이나 금융자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기생하는 이제 주변부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가지고 가게를 희생 삼고 국가 경제를 희생 삼은 거죠. 그게 확인되어지는 건데. 앞에 그렇죠? 좀 전에 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넘어가지 말고. 자 이게 이제니까는 이 수치가 그러니까는 저희 가계 소비 이제 그러니까 비중하고 GDP에서 그다음에 성장률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 흐름이에요. 상관관계네. 예. 근데 이제 같이 움직이잖아요. 쭉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소비가 한 나라 경제에서 가계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뭘 사줘야 돌아가죠. 그렇죠. 경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쭉쭉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대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요. 윤석열 정부에서요. 윤석열 정부 1%는 방어합니까? 그것도 저는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속도로 가게 되면요. 네. 갑자기 요 이제 그래프에 기울기가 있잖아요. 줄어들어도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확 꺾였거든요, 아래로. 1%는 유지할래나 모르겠네요. 이 그래프를 이해도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 자, 그 다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계 소비가 줄어들 때 가장 직격탄을 날리는 분야가 뭐냐면요. 결국은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계 소비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의 내수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비중이 높잖아요. 자영업자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나라 중 하나거든요. 나라인데 이 자영업자들의 이제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못 하니까. 지금 자영업자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그 최저임금 가지고 자영업자 다 죽는다고 그렇죠. 기사 100만 개 났잖아요. 과장이 아니라 100만 개는 났어요, 진짜로. 정말로 100만 개 났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게 최저임금보다도 가계 소비라든가 소득 감소가 더 큰 요인이다.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그랬었는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다시 확인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가계부채 비중하고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의 소득 대비 비중하고 상관관계인데 96%가 넘어요. 가계부채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이게 확인되지는 거예요. 아니 쓸 돈이 없는데 제일 먼저 집 앞에 나가서 밥 먹는 것부터 줄이죠. 그렇죠. 그 직격탄을 맞는 거죠, 자영업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홍상훈 경제수석을 가려는 게 다음 주에 예고를. 아니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는 교수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잘못됐다. 지금 뭘 해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핵심입니다, 진짜.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실제로 보게 되면요. 쓸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잖아요. 중산층이 1,500만 원에서 4,200만 원뿐이 안 돼요. 세 전소득이요. 그러니까 뭘 쓰겠어요. 1년에. 뭘 쓰겠어, 쓸 수가. 쓸 수가 없지. 아예 고소득층들은 소수 고소득층들은 명품관이라든가 해외여행 다니니까 자영업자들은 관계가 없죠. 소비에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소비할 수 있는 계층들이 너무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려면은 그게 바로 이제 원인인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부동산 광고 나올 때마다 이 자영업자들은 그 광고를 미워해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 광고 나오면 거기에 돈이 다 빨려 들어가서 쓸 돈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진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재밌는 자료가 우리가 초저출산 얘기잖아요. 초저출산 얘기하는데 경제학에서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결혼율을 얘기합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을 경제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소득 격차를 얘기를 해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결혼 잘 못한다 이거예요. 여성이 점찍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67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임금 노동자의 소득의 40%도 안 돼요. 1인당 소득을 보게 되면요. 이거하고 출산율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이게 이 비율이 91%입니다. 이거 같이 저출산하고도 연결되네. 그러니까 이게 가계 부채가 다 우리나라를 전부 다 그러니까 늪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부동산 살리느라고. 그렇죠. 부동산 건설자본, 재벌 건설자본하고 금융자본 살리기 위해서 국가 경제하고 그리고 국가 소멸까지 인구 소멸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요거는 통찰이다. 따로는 얘기했었는데 다 묶어서 결국 부동산이 국가 경제를 망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그걸 부추기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수층들을 위해 가지고 특권층들을 위해 가지고
정부가 걸어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먹잇감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자, 요거 이제 홍사원 시간에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빠져나올 길을 늪에 빠졌었는데 빠져나올 것을 홍사원 경제쇼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수님만의 통찰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최병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